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앞에 뉴스룸이 조금 늦게 끝나는 바람에 저희도 좀 시작이 늦었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산불이 도통 잡힐 생각을 안 씁니다. 특히 경북 의성 산불 안동으로까지도 번지고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 하회마을 주민들에게도 대피령이 내렸습니다. 강풍 때문입니다. 불똥이 강풍을 타고 사방으로 날아가서입니다. 이 모레 영남 지역에 비가 내린다는데 그때까지는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이 산불이 장기화되면서 진화 대원들의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 타들어가는 산도 나무도 안타깝지만 사람 목숨보다 귀한 게 있겠습니까? 안전 또 안전하시길 바라면서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백다희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박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1985년 서울 가럴동 성심학원 같이 다니던 충암고 출신 재수생 친구 박중식을 찾습니다 하신 박병고님. 자, 15년째 연락 두절인 처제를 찾고 있어요. 이름은 김은정, 언니이자 제 아내는 김은자입니다 하신 이원조님. 자, 보여주시죠. 세상에 사람 지나다니는 길목에다가 저렇게 차로 딱 끊어놨어. 사람 어떻게 다녀? 차빼 하신 오수연님. 자, 경북 의성 주민입니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산불 진화대원분들이 오셔서 목숨 걸고 고군분투를 해주고 계시네요. 깊은 감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신 권영주님. 자, 구미의 최호윤, 이미정 부부님, 이영화님, 김미혜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싸사바 뉴스웨이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일타 강사 살해한 아내 구속입니다. 부동산 공법 일타 강사 이 남편을 무참히 살해한 50대 여성, 당초 이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어제 구속영장이 나왔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기억나시죠? 이 담금주가 담긴 그 양주병으로 3회 가격을 했다. 자, 그런데 보통 여성이 남성을 이렇게 공격해 제압했다면 남성이 무방비 상태였을 것이다. 저희가 분석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불구속일까 의아해했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뭐가 달라진 겁니까? 일단 좀 기억하시겠지만 사건은 지난달 15일 새벽에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남편을 이 술이 들어있는 양주병으로 내리쳐서 사망하게 한 그런 사건이었고 여성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는데 당시에는 경찰이 이게 우발적인 범행인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이 살인이 아니라 상해치사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해서 영장이 기각이 된 상황이었었고요. 그런데 경찰은 이후에 이 혈흔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남편이 누워있는 상황에서 아내가 공격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우발적 범행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혐의를 살인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그 결과 어제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범죄 용의도 소명이 됐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도 이 여성의 경우에는 남편이 술에 취해서 먼저 욕설을 하고 위협을 했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에서 구속 상태에서 다시 이제 재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자, 캠퍼스 화단 훼손 사건입니다. 자, 어느 날 새벽에 대학교 캠퍼스에 웬 괴한들이 찾아와서 난동을 부렸다는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나무를 발로 뻥! 또 뻥! 분풀이라도 하듯 잔디밭 나무에 대고 마구마구 저렇게 발길질하는 저 남성들 보세요. 자, 그러더니 또 나무 위를 펄짝펄짝 막 뛰어다니면서 힘껏 뛰어넘더니 다시 또 발길질을 야, 여기 풀 없애버릴게! 막 큰 소리까지 치는데요. 자, 여기가 대학 캠퍼스라는 거죠? 네, 여기는 중앙대학교 캠퍼스입니다. 어제 새벽 3시인데요. 한 6명의 남자가 저렇게 뭐 풀을 차고 나무를 차고 특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앙대 붙여놓고 잠이 오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앙대 붙어놓고 잠이 오냐? 참 잘 올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잔디 50%를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욕설 비슷한 걸 했다고 하고요. 자기네 학교 뭐 응원가 같은 거를 불렀던 것 같아요. 자기네들은 무슨 학교다라고 하면서 뭐 대학 응원가 비슷하기 때문에 맞는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멀쩡한 상태는 아니죠. 만취한 상태에서 나무 차고 새벽에 난리를 쳤습니다.
학교 망신을 시키는 거예요. 중앙대 망신이 아니고 저 학교가 어딘지 몰라도 땡땡 대학교 망신을 시키는 겁니다. 저는 저 땡땡대학교 그 땡땡대학교 응원가도 알고 있습니다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양 변호사님, 아이 중앙대 정도면 아주 그냥 대단한 명문 사학이지. 아니 그렇죠. 요즘에 뭐 흔히 하는 말로 인서울로 해서 가기 어려운 분명히 명문 사학이기도 하고 그걸 떠나서 명문이고 아닌 거를 떠나서 왜 남의 학교 가서 저기 그러니까. 무슨 행패입니까 행패. 저렇게 하면서 그 학교 다니는 학생은 저것을 보면 야 그 학교는 되게 자랑스럽겠다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아유 그냥 말하고 싶다 그냥. 아이고 진짜. 자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자, 은근슬쩍 복귀입니다. 자, 공교롭게도 오늘 이 복귀 뉴스가 나온 두 셀럽의 소식이 인터넷을 지금 달구고 있는데요. 자, 먼저 생방송 도중 욕설을 해서 사실상 방송가를 떠나야 했던, 자, 지금 보시죠. 저 쇼호스트 정윤정 씨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기 쇼호스트죠. 정윤정 씨가 지난 2023년에 화장품 판매 생방송에서 상품이 다 매진되었는데도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욕설을 했었어요. 그때 제작진이 정정 요구를 했는데 저 정정 잘해요 라고 얘기하면서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달라라고 해서 논란을 키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해당 홈쇼핑 기업이 정 씨에 대해서 홈쇼핑 방송 무기한 출연 금지를 처분을 내렸죠. 그런데 며칠 전에 21일 날 그 말고 다른 타사 홈쇼핑의 판매 게스트로 다시 이제 정윤정 씨가 출연을 했습니다. 같은 라인이죠. 화장품 판매 게스트인데 이번에는 홈쇼핑 회사와 계약한 거는 아니고요. 이 화장품 제조사와 직접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정식으로 복귀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이 표절 논란을 빚었던 가수 유희열 씨도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뭐 복귀한다 이런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완전 복귀는 아니고 일단 등장은 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35주년이랍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35주년을 맞서 DJ 배철수 씨가 휴가를 가는데 그 휴가 기간 동안에 임시 DJ로 여러 명의 가수들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유희열 씨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경이었죠. 그 일본의 작곡가 류이치 사카모토의 곡이 뭔가 유희열 씨 곡과 비슷하다라고 표절 논란이 일었었고 그때는 이 류이치 사카모토가 직접 입장을 밝혔어요. 이게 비슷하긴 한데 표절이라고 볼 정도라고 하기에는 어렵다. 그리고 지금은 사망했죠. 예, 실제로는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해서 일단락 되는 줄 알았는데 다른 곡들까지도 또 유사성이 좀 지적이 되면서 표절 논란이 그치질 않았고 부정적인 여론이 일면서 13년 동안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사찰을 했거든요. 이번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 방송의 모습을 드러낸 건 3년 만이고요. 앞으로도 다른 방송을 할지는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이러면 개 위험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슝슝 달리는 저 차 창밖으로 개가 몸을 쭉 빼고 바람을 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점점 더 몸을 앞쪽으로. 자, 그런데 합류 구간에서 잠시 갓길로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순간 창밖으로 확. 자, 달리는 차에서 도로 위로 뚝 떨어지면서 깽깽깽깽깽. 자, 결국 차가 모르겠어요. 갓길에 멈춰선 것 같습니다. 멈춰섰네요. 아유, 큰일은 일단 없었을 것 같긴 한데. 네, 제보자는 지난 22일 오후 천안에서 아산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이런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앞 차량의 뒷좌석 창문에서 큰 개가 얼굴을 빼고 바람을 쐬고 있어서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운전석에는 남성이, 조수석에는 여성이, 그리고 개가 있는 쪽에는 아무도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가 점점 몸까지 나오더니요. 차량이 옆으로 트니까 창밖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바로 경적을 울렸고 해당 차량도 개가 추락한 걸 알았는지 갓길에 금방 세웠다고 하는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개가 목줄을 차고 있었던 건지 도로에서 완전히 추락하지는 않고 차에 질질 끌려가면서 털이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도로에 털이 흩날릴 정도였다고 하고요. 제보자와 같이 있던 자녀들도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바람 쐬어준다고 반려동물을 창밖으로 나오게 하는 건 너무 위험한 행동이라면서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 변호사님 운전하다 보면 저렇게 창문 넘어서 개들 막 이렇게 얼굴 막 빼놓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뭐 개들이
창문을 열고 뭐 그런 경우는 아닐 거예요. 걔가 하면서 열고 나오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열어줬겠죠, 사람이. 열어줬겠죠. 예. 걔가 막 바람 하니까 괴추락, 개 위험한 그런 상황이 참 연출이 됐거든요. 실제로 운전할 때는 이동용 반려동물 뭐 케이지나 아니면 시트 같은 걸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정을 해서 가는 게 맞는데 아니면 최소한 창문을 못 열게 해야 되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걔가 유연해요. 싹 빠져나갑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걔도 그렇고 뒤에 차량 사고 날 수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매우 큰일 날 뻔했습니다. 특히 우리 도로교통법에는 개 안고 운전했을 때는 범칙금 부과하는 게 있어요. 뭐 저 사안은 그 사안은 아니지만 안전하게 좀 운전을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예,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이제 와서 결혼하라고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결혼을 독촉하는 엄마 때문에 괴로운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자취 한 번 하지 않고 30여 년 동안 쭉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부모님이 엄격하셔서 성인이 되어서도 외박은커녕 저녁 8시 통금을 꼭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그 흔한 MT도 한 번을 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은 이런 구속이 싫어서 통금 시간을 어겼는데 엄마 알기를 뭐같이 아는 거냐, 이럴 거면 연 끊자, 이런 문자 폭탄을 받았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연애는 생각도 못하고 살다가 직장인이 되고 나서야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만났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엄마가 데이트할 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실시간으로 보고하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남자친구랑 나눈 카톡 메시지를 훔쳐보고 몰래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더럽다면서 욕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는 못 참겠다 싶어서 엄마랑 한바탕 싸우는데요. 그랬더니 엄마가 남자친구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헤어지라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이쯤 되니까 저도 남자친구에게 너무 미안해서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첫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쭉 솔로로 지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30대가 되고 나니까 엄마가 갑자기 너는 결혼도 안 하니? 이러면서 닥달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손주 본다던데 부럽다. 나도 사위랑 같이 여행 가고 싶다 이러시는데 지금껏 제 인간관계, 연애를 다 막아놓고 이제 와서 노처녀 취급하는 엄마 때문에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엄마 탓이야. 이렇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집을 뛰쳐나왔어요. 저는 엄마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라도 결혼은커녕 더는 연애도 안 할 생각입니다. 이런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아,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딸입니다. 이봐요, 박상희 여사님. 진짜 엄마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난 연 끊었어.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엄마가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사위 타령이야. 옛날에 지열 오빠 엄마 때문에 질려서 나 버리고 가버렸어. 그 오빠 지금 완전 잘 나가. 나 이렇게 살다가 갈 테니까 엄마 더 이상 참견하지 마. 흥. 동그라미. 아, 그렇군요. 제가 순간적으로 X를 했어요. 동그라미입니다. 자, 다음 엄마입니다. 어머머머머, 이 타 이놈의 기집애 말하는 것 좀 봐. 야, 기껏 금이야 오기야 키워놨더니 지가 못 나서 시집 못 가는 걸 엄마 탓을 하고 앉았네. 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딸내미가 남자친구랑 불장난하는 거 보고 어떤 엄마가 가만히 있겠니? 응? 야, 내가 너한테 몸간수 똑바로 하라고 했지. 언제 시집가지 말라고 했어? 아유, 웃겨 진짜 X입니다. 아, 박 변호사님. 자, 이거는 질문이 그래요. 엄마 때문에 더 이상 연애하지 않고 복수하는 감정에서 결혼도 하지 않겠다. 엄마 때문에. 아닙니다. 엄마 때문에 더 연애를 많이 하고, 많이는 아니더라도 결혼을 꼭 해야 되겠죠. 엄마가 그렇게 한 거는 뭐 잘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잘못한 거 맞지만 그거랑 이걸 연결시키는 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본인의 삶을 살아야죠. 독립해서 본인의 삶을 살면 되지. 엄마 때문에 인생을 30살밖에 안 됐는데 말이 됩니까 이게? 야, 근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남녀 대결로 쫙 갈렸어요, 양 변호사님. 아니, 대결은 아니고요. 저 어머니 100% 잘못하셨어요. 정말 어머님 정말 잘못하셨거든요. 요즘 분위기에서 어디 30살이 되도록까지 남자친구 게다가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문자를 해요. 저 어머니 정말 무례합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 말했더라 그걸 복수한다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건 더 황당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연애하고 결혼하는 거 자유입니다. 하지만 연애를 하시건 말건 엄마한테 알리지 말고 엄마가 실컷 좋고 엄마한테 소개도 하지 말고 본인은 원하시는 대로만 하세요. 근데 복수한다고 아무도 안 만나는 건 너무 본인한테 좀 손해잖아요.
그렇군요, 교수님. 아, 네. 저는 이 제보하신 분의 입장에서 이제 편을 드리는 마음으로 네. 동그라미를 들었는데 그렇다고 결혼을 하지 말라거나 연애를 하지 말라는 그럼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이 어머니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모순되죠. 남자친구를 만나지 말라 그랬다가 이제 와서는 또 결혼해라 그러니까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표면은 굉장히 모순되지만 사실은 본질은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시는 겁니다. 딸이 오. MT에 가서 늦게 와도 불안하고 통금을 안 지켜도 불안하고 남자친구를 만나도 불안하고 결혼을 안 해도 불안한 상황이에요.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제 의식이 생겨서 통제를 하는데 그 나름대로의 어머니께서 통제하시는 이유는 딸에 대한 사랑과 보호일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잘못되고 불안한 사랑과 보호다 보니까 이 따님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중요한 건 따님이 여기서 감정적으로 자율적이고 주체적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엄마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는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게 아니잖아요.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난데 나는 나의 사랑을 찾아 떠나겠다. 이런 자세가 훨씬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도 복수 이런 생각하지 말고 엄마를 계속 미워하고 복수하려고 생각하면은 그게 오히려 사연자를 갉아먹을 것 같아서 그냥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꿈꾸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분들 의견도 볼게요. 러브멜로디님, 복수할 생각보다 스스로를 위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리코코님, 집 얻고 독립하시고 정신적으로도 독립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배구공님,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복수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 마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뭐 다들 의견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첫 번째 이어갑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사고로 매몰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당시 도로 아래에선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저희가 어제 시작하자마자 이 속보로 전해드렸던 내용인데 발생 직후에 계속 사고 현장에서 구조 작업이 있었는데 참 뭐 아시겠지만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왔고요. 네, 어제 오후 6시 29분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한 도로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도로에는 여러 대의 차가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땅이 푹 하고 꺼지면서 지름 20m, 깊이 20m가량의 거대한 싱크홀이 일어났는데요. 다행히 앞서가던 흰색 SUV 차량은 가까스로 튕겨져 나왔지만 뒤따르던 오토바이는 그대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사고 직후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당시 쏟아진 흙에 매몰됐고 오늘 오전까지 구조를 위한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사고가 나면서 상수도관이 터지면서 이 싱크홀 안에서 흙과 물이 뒤엉키는 바람에 수색에 난항을 겪었고 굴착기 2대로 흙을 제거하면서 수색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예, 앞서 그 앞에 가던 흰색 카니발 여성 운전자는 천둥 소리와 함께 10초간 정신을 잃었고 정신을 차려봤더니 뒤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더라. 구멍에 다시 차가 빠질까 봐 앞으로 가려는데 차가 움직이질 않아서 창문으로 탈출을 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군요. 자, 이 소식 접하고 또 많은 분들이 밤새 좀 기적이 일어나길 기원하셨습니다만 오늘 낮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이 관련 브리핑 먼저 들어보시죠. 매몰되었던 30대 남성은 오늘 11시 22분경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앞쪽에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그 뒤에 중심선에서 50m 부근에서 구조 대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사고 직후 17시간 가까이 되는 사퇴 시간 동안에 더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지 못한 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브리핑을 하는 이 소방 과장님도 약간 좀 울먹이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고가 난 지 17시간 만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새벽에 휴대전화 오토바이가 발견이 되면서 혹시라도 발견할 수 있을지라는 기대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수색 작업을 했습니다만 오전 11시 22분쯤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그 중심선, 싱크홀 중심선에서 한 50m까지 떠내려갔던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깊이 자체는 한 90cm 정도 되는 토사에 묻혀 있었지만 50m나 떠내려가는 바람에 발견이 늦었고요. 싱크홀 안에 물만 해도 한 2,000톤이 넘었다고 하고 거기에 토사물의 공사 장비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 있어서 이 구조대원들도 일일이 흙을 손으로 파내가면서 구조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요. 예. 자, 그런데 이번 사고가 있기 전부터 인근 주민들은 사고 주변에서 뭔가 좀 이상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전조 증상인데요. 이 대형 싱크홀이 생기기 전에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는 겁니다. 인근 주민 그리고 상인들 얘기 들어보시죠. 밥 먹고 이쪽으로 운동 가거든요. 그냥 파인 게 아니고 안에 구멍이 속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텅 비어 있었어요. 그냥 파인 거 정도면 그냥 돌멩이나 던져놓고 나서 말았겠죠. 근데 그건 안이 텅 비어 있어가지고 2월 말서부터 저희 전조 증상이 나타났어요. 저희 주유소 바닥이 갈라지면서 치마가 일어났고 1cm 이상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도 이게 이렇게는 아니지만은 한 이렇게 하고 땀까지 있었어요. 지금 내가 알기로 3번인가? 그래갖고 와갖고 복구하고 자, 땅이 저 정도로 꺼지는데 전조 증상이 없었다고 하면 그게 더 문제겠죠. 진짜 저 주유소 보십시오. 바로 옆에 있는 주유소. 땅이 쫙 갈라졌어요. 그러니까요. 이 전조 증상이 또 뭐 한 분만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 분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전조 증상을 좀 더 진지하게 잘 받아들였었으면 오늘의 사고를 막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주민들에 의하면 일단은 하수구인 줄 알고 있었는데 거기가 구멍이 뚫렸길래 이렇게 보니까 조그만한 구멍이 아니라 너무 커서 안에 안 보일 정도의 구멍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구멍이 나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강동구청에 일단 민원을 넣으셨었다고 합니다. 너무 지금 크게 뭐 구멍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거의 뭐 치마죠. 예. 그리고 이제 근처에 주유소를 하시는 사장님께서도 그 앞에 주유소 앞에 일부 도로가 무너진 현상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서울시와 강동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안 그래도 이 사고가 난 날에 와가지고 이거를 보수를 하는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보수를 하고 나서 몇 시간 있다가 이런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상인께서도 2번이나 사고가 있었는데 그 근처의 횡단보도에서 1m가 넘는 싱크홀이 생겼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특히나 저 주유소는 지금 지하에 있던 그 탱크에서 그 기름을 다 빼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인근에서 또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4년 전에 서울시청에 접수된 보고서에는 9호선 연장 공사가 서울 세종고속도로 지하터널과 가깝게 통과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고속도로 터널 건설 과정에서 집안 치마와 건물이 손상되는 현상이 발견됐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지하 공사 때 지하수를 빼내면서 흙이 유입이 됐고 전체적으로 집안이 약해졌다는 건데 서울시청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싱크홀이 발생한 지점 그리고 지하철 9호선 연장을 위해 터널 공사를 진행하던 곳의 위치가 거의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싱크홀 조짐이 보이자 지하철 연장 공사를 진행하던 노동자 4~5명은 대피한 걸로 전해졌고요. 서울시는 지하철 공사와 싱크홀 사고 연관성에 대해서 연관성을 100%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분석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예, 지금 영남 지역에선 산불에, 서울은 싱크홀에. 자, 그런데 이제 박 변호사님. 네. 사고 3개월 전에 특별 점검이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지난해 12월이죠. 지하철 9호선 이 연장 공사 관련해서 이 부분을 대형 공사장으로 분류를 해서 특별 점검을 했는데요. 뭐 이때는 사실 레이더로 안에 공동한 된 곳이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 구멍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긴 합니다. 또 2019년에도 서울시에서 실시한 검사에서도 별다른 사항은 없었고요. 다만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지난 6일에 주유소 바닥이 갈라졌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근데 그게 집안 치마는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민원이 계속 제기됐는데 이후 또 사고 당일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원인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중간에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던 겁니다.
자,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전해드렸지만 하늘에서 막 구조물이 떨어지고 이 땅은 꺼지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거? 그러기나 말입니다. 게다가 이번 사고는 인재라는 말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8월에 대형 연희동에서 싱크홀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고 이후에 서울시에서도 대책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 굴착공사가 10m 이상 깊이일 경우에 지금까지는 연 1회 조사를 하는데 월 1회 조사를 하기로 그때 방침을 세웠는데 문제는 도대체 무슨 절차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절차상 문제 때문에 이게 차일 피해를 미뤄지다가 4월부터나 업체 선정하고 조사를 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던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서울시에서는 주변 현장 조사도 하고 또 주위에 다른 뭐 지하공사라든가 이런 주요 지점 침하 여부도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제발 이번으로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고 서울경찰청에서도 이 싱크홀 사고 내사 착수해서 혹시 지하철 9호선 공사하고 연관이 있는지 다른 원인은 없는지 형사 책임을 물을 사람은 없는지도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또 여름이 와서 또 장마철이 시작되면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벌써부터 좀 걱정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건강이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 번쯤은 하게 되는 다이어트. 최고의 성형이라고도 불리면서 운동의 식단 조절, 그리고 이런 보조제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이 너무 빠지는 게 부작용일 정도라 미국에서는 55kg만 넘어도 위험하다고 규제된 거라더라고. 바로 먹어봤는데 일주일 만에 눈바디로 보일 정도로 새끈하게 빠졌음. 지금은 한 달 좀 넘었는데 20kg 이상 빠진 듯. 먹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는 마법 같은 약. 과연 정체는 무엇일까요? 예, 뭐 한 다이어트 보조제와 관련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뭐 세계적으로 지금 뭐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뭐 위고비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의 제보였습니다. 네, 이 제보를 보니까 정말 공감이 되고 화가 나더라고요. 지난해 유방암 진단을 받고 지금은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신 분의 제보입니다. 이분이 결혼하기 40일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혼식에는 가발을 썼다고 합니다. 여성 암 환자들의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이렇게 빠지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 제보자께서는 용기 있게 이제 그래도 이제 내가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항암 일비도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항암일비를 보고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았고 또 많은 암 환자들이 용기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 주말에 SNS를 통해서 어떤 분이 연락이 왔는데 다이어트 약 광고에 네 사진이 쓰는데 너 이거 알고 있어서 허락했어?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확인해 보니까 해당 광고에는 본인이 여름에 2차 항암을 하고 나서 사진을 찍었던 그 사진이 돌고 있었던 겁니다. 네, 지금 보시는 저 사진입니다. 작년 여름 항암 치료 초반에 머리카락이 계속 빠지니까 아예 그냥 싹 밀고 저렇게 찍은 사진이었던 건데 자, 그런데 보시는 저 사진이 다름 아닌 다이어트 광고에 실렸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항암 다이어트 이 두 단어가 어떻게 이렇게 나란히 있을 수 있는 건지 싶은데 자, 제보자께서는 이 황당한 광고에 쓰인 본인 사진을 저희한테 모자이크 처리하지 말고 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목소리, 음성 변조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의 팔로워 분이 혹시 이 사진을 허락하고 이 광고에 쓴 거냐라고 캡처를 해서 보내주셔가지고 네. 들어가서 제가 확인을 하게 됐어요. 그 항암제라는 게 사실 사람을 살리는 약이지 다이어트 약으로는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네. 뭔가 저희 생명에 대한 존중함을 좀 없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네. 너무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음. 뭐 이거를 8번을 했는데 항암 그 치료를요? 네. 항암을 예. 8번을 어떻게 견뎠는데 이걸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지? 라는 되게 화가 많이 나서 자, 지금 말씀하셨지만 항암 진짜 목숨을 걸고 치료를 받으셨어. 자, 그런데 그게 벼랑간 다이어트 광고에? 너무 황당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성분이 항암 치료 덕분에 살이 빠졌다는 식의 후기인 것처럼 거짓말로 광고를 만들어낸 겁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내용을 자기가 겪었다라고 거짓말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제 이 여성분이 암에 갑작스럽게 걸린 사실을 알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는데 살이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암은 성공적으로 완치가 됐고
완치가 돼서 기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살이 급속도로 찌더란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아 그게 항암 치료하는데 그 약제가 항암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살도 빼준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무슨 독소에 활성산소에 베타카로틴이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해외에서는 이 항암 치료를 하는 동안 살이 너무 빠지는 바람에 살 빼기용으로 못 쓰게 암 치료만 쓰도록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규제하기 전에 품절되기 전에 얼른 사라. 이런 식의 마치 진짜 그런 일을 자기가 겪은 것처럼 저 여성이 그거를 자기가 얘기한 것처럼 광고를 만들었던 겁니다.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광고 내용인 거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이전에 이게 체중 전 사진, 머리 긴 사진, 그 사람은 이분이 아닙니다. 딴 사람의 그 사진 사진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냥 도용해 온 겁니다. 도용해서 왔던 자, 그러니까 거고요. 저 오른쪽 사진이 사람이요. 비포. 예,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 받으면서 이제 애프터인데 그렇죠. 저렇게 살이 빠졌다. 아마 저 사진도 누군가 아마 도용한 게 아닌가 추측을 하고요. 말씀대로 항암제가 다이어트약이 아니죠.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 또 암 치료하다가 체중이 준 거를 다이어트 효과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건 명백한 허위 광고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항암제에 포함된 그 성분 그게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데 그게 뭐냐면 베타카로틴이라는 게 뭐 기적의 성분이라는데 이거는 그냥 당근에 있는 녹황색 채소에 만유한 영양소인데 그것을 뭔가 기적의 성분인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다른 사람 사진, 뭐 다른 도용한 사진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제보자의 사진이 이거 분명 암 환자 사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걸 그렇죠. 광고에 저렇게 쓴 거고. 네, 이 광고의 제목이 항암 치료 때 알게 된 쉽게 살 빼는 법입니다. 이 관계자가 SNS 등에서 항암 치료 중에 머리카락이 빠진 제보자의 사진을 보고 이걸 다이어트 약 광고에 이용을 한 건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이 광고에 제보자 이야기는 단 하나도 없고 그냥 사진만 가져다 쓴 거라고 합니다. 제보자는 처음에 내 사진을 사용한 걸 보고 어이없다고 생각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SNS에도 이 내용을 알렸다고 했습니다. 많은 암 환자들도 항암제가 어떻게 독소를 빼내느냐면서 함께 분노했고요. 제보자는 국민신문고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제보자께서는 이 회사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가 내가 좀 직접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막 이걸 찾아보셨나 봐요. 자, 그런데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광고가 더 있다는 걸 알게 되셨다는 겁니다. 자, 그 광고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나였음. 누나가 베타카로틴이 들어간 다이어트 젤리를 먹고 27kg가 빠졌다는 거예요. 나한테도 먹어보라고 자기가 먹다 남은 걸 다 줘서 먹어보기 시작함. 근데 살 빠지니까 주변에서 인물이 이렇게 좋았냐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이 말에 자신감 없고 난생 처음 클럽에도 가고. 근데 여자들이 생각보다 쉽게 넘어오더라고. 그렇게 했는데 살 빠지니까 파묻혀 있던데 정도 길어져요. 하루는 법관 BJ가 자기 다이어트 할 때 먹는 젤리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도 저걸 먹으면 남친이 좋아하는 몸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주문해서 하루에 4-5개씩 먹었음. 살 빠지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친구들이랑 클럽도 가고 놀았는데 그날 아이돌 연습생이랑 원나잇도 함. 그걸 시작으로 클럽 갈 때마다 잘생긴 애들이랑 했더니 쓰레기 전 남친이랑 왜 사귀고 있나 싶더라. 야, 진짜 정신 나간 인간들이네요, 진짜. 네, 야, 이건 정말 다이어트 약이라고 볼 수가 없고 정말 음담패설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뭐 어차피 이 약에 보통 우리가 다이어트 약을 사면 그 안에 성분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정확한 정보를 주잖아요. 뭐 정보할 것도 없으니까 뭐 설명할 것도 없으니까 이런 식의 어떤 과장하고 극단적이고 뭐 자극적인 이런 어떤 그 스토리를 가지고 승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뭐 내가 이 약을 먹고 뭐 여자를 만났더니 그 여자들이 내가 너무 좋다고 하고 내 몸매를 칭찬해줬고 또 이 약을 먹고 살을 뺐더니 뭐 아이돌도 만나서 함께 밤을 보낼 수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고요.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키 크는 약도 선전을 하는데 그 키 크는 약에는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의 2차 성징을 말도 안 되게 또 얘기를 해요. 키 크는 약에는 정말 먹으면 키가 잘 큰다. 이렇게 뭐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상하게 또 음당패설식으로 이 약을 선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선을 넘어도 너무나 많이 넘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광고가 유튜브도 그렇고 뭐 인스타그램이든 그냥 보면 나옵니다. 보면 나와. 이거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게 이 문제가 그런 겁니다. 뭐 행정처분으로 허위 광고로서 뭐 삭제하거나 이건 아이디 자체를 정지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 해외에 있는 그런 SNS 회사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SNS에 계정 만드는 게 또 굉장히 쉽습니다. 실명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지워도 다시 또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소비자 탓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소비자분들도 경각심을 가지실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이 내용들 지금 영상 지금 사연 같은 경우는 제보자분은 자기 사진을 마음대로 도용했다고 하시지만 요즘에는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으로 이 사진 도장하는 게 너무 쉬워서 비포 애프터 이 살이 많이 쪘다가 살이 빠지는 이것도요. 그냥 손가락 몇 번 누르면 그냥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찾는 훈련도 소비자들도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남성이 어린 딸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놀이기구를 타면서 신나게 웃는 건 아빠와 어떤 여성인데요. 두 사람이 알콩달콩 즐기는 사이 딸은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습니다. 아이보다 서로에게 더 빠진 두 사람. 대체 이들은 무슨 사이일까요? 자, 오늘은 어린 딸이 너무 안쓰럽다는 사방 가족분의 제보인데요. 아니, 딸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으면 그 아빠는 딸하고 놀아야지 웬 어떤 여성과 놀아요? 일단 엄마는 아니고요. 그래도 아빠는 또 친아빠서 맞습니다. 이게 이제 사연부터 말씀드리면 사연자분은 40대 여성이고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뭐 보통 그렇듯이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뭐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해줄게 하다가 변하는 건 사실인데 어느 정도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뭐 폭언에 폭행에 매일 술에 취해 들어오고 심지어 여성 접대부가 있는 유흥업소에 드나들었던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또 아내분이 뭐 야단을 안 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여성에게 주먹질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아유, 뭐 고민할 것도 없죠. 이혼해야죠, 그럼. 네, 그런데 남편이 끝까지 이혼을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못 헤어진다, 딸도 못 넘겨주겠다 이러면서 매달리고 어떻게든 이 여성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혼 소송 도중에 남편에게 새 여자가 생기면서 태도가 180도로 싹 바뀌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남편은 양육권도 넘겨주고 양육비도 잘 챙겨주겠다면서 빨리 이혼을 하자고 종용을 했다고 하고요. 울고불고 매달리더니. 네, 이제는 이혼을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결국 여성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했고 남편과 초등학생 딸은 2주에 한 번씩 면접 교섭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소송을 벌이던 중에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는 이 남편. 미련 없이 정말 쿨하게 이혼도 해줬대요.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바로 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속대로 2주에 한 번씩 면접 교섭권, 딸을 만나는 것들을 했었는데요. 딸이 갔다 올 때마다 얼굴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확인해 보니까 딸하고 놀이공원 같은 데 갔던 것 같은데 갈 때마다 아빠 여자친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하. 근데 문제는 아빠 여자친구랑 뭐 이 놀이기구에 두 사람이 타기도 하고 딸은 뒤에 앉혀놓고 둘만 대화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파처럼. 요러 되는 거죠. 놀이기구인데 딸은 뒤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둘이서 즐겁게 데이트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딸한테 요즘 엄마 뭐하냐 질문도 하면서 남자 만나냐 이렇게 해묻기도 하고요. 이 아빠 여자친구와 아빠가 엄마의 험담을 계속 일삼았다고 해요. 아이, 딸 듣는 데서요? 예. 그러니까 아마 좀 아이가 싫어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전 남편한테 이 여성 입장에서는 딸 만날 때만 딸한테 집중해라. 그런 거 하지 말아달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아니 누구 아빠, 제발 우리 누구 있는 데서 만날 때는 제발 우리 아이한테만 좀 집중을 해.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의 이 전화를 받은 전 남편 더욱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보자 여성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애 두고 약속 있다고 나가고 아니면은 만취돼서 들어오고 막 그런 게 자주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애도 자기가 부으고 들은 게 있는데 아빠는 자꾸 엄마를 욕하니까 얘도 열받아서 이제 생전 처음 개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꿀만큼 공포를 느끼면서도. 예, 자, 아빠를 만난 이 딸 아이가 죽을 만큼의 공포를 느꼈다.
네, 왜냐하면 이 어렸을 때 아빠가 엄마를 때렸던 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그때 그 감정이 고스란히 남아있으면 아빠의 모습을 보면 아빠가 뭐라고 무섭게 하지 않아도 아빠 자체가 너무 무서운데, 게다가 이 아빠를 만나러 갈 때는 엄마의 보호도 없이 그 어떤 아줌마랑 둘이서 2대1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예전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아빠한테 대들지 못하다가 이제 좀 컸다고 대드니까 사실은 대들지만 그 마음에는 너무너무 무서웠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빠를 만났는데 이 아빠가 이 딸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너 왜 엄마한테 자꾸 이르고 그러니? 그러고 막 화를 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딸도 거기다 대들었대요. 그러는 아빠는 왜 술 마시고 나한테 소리 지르고 또 엄마 욕을 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이 아빠가 그때 또 막 욕을 하면서 막 휴지를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너무 무서워서 엄마한테 엄마는 아빠 만나고 싶지 않아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또 엄마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면접 고접이니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보냈대요. 아이고. 그랬는데 또 딸이 울면서 들어와서 엄마 이번에는 아빠가 나 휴대폰도 빼앗고 방에다 가둬놨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 양 변호사님. 그 진짜 이혼 전문 변호사님이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진짜 부부끼리는 진짜 왼수가 돼서 이혼을 할지언정 자기들 사이에서 난 자녀는 정말 끔찍하게 이렇게 막 진짜 막 달력에다 체크까지 해놓고 아 오늘 이번에는 뭐 우리 애 보는구나 이러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런 경우 훨씬 많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녹록치 않게 발견이 됩니다. 아이고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아동학대로 보이고, 심지어 이 딸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번씩 아빠 만나기 너무 힘들어서 지금 우울증하고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랍니다. 오죽했으면 이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대요. 왜 도대체 애 앞에서 술 마시고 물건 집어던지고 그러냐라고 했더니 이 전 남편이라는 자가 한다는 말이 그런 적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적 없고, 심지어는 딸이 애가 그 여우 같은 구석이 있으니까 애 말 믿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제는 이게 그냥 피가 남아있다 뿐이지 아빠라고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이제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사연자분은 결심을 했다는 거죠. 자, 엄마로서는 내 딸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었는데, 자, 이 전 남편이라는 사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네, 양육비를 끊었는데요. 그래서 여성 현재 딸을 좀 돌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전 남편도 알고 있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은 그래서 요즘 좀 사정이 안 좋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전 남편이 하는 얘기는 아이가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왜 돈을 줘야 하냐 이렇게 좀 쌀쌀맞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여성이 그런 게 아니라고 설득도 해봤지만 전 남편은 주말에 애가 우리 집에 오면 그때부터 다시 돈 주겠다 이러면서 나 싫다는 아이한테는 나도 돈 줄 생각이 없다.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어린 것이 아빠를 아빠로 취급도 안 하는데 내가 걔한테 돈을 왜 줘야 돼? 뭐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자,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딸과 만날 때마다 괴롭히는 이 전 남편. 이 인간 이 면접 교섭권 박탈할 수 없나 지금 묻고 계십니다, 박 변호사님.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면접 교섭권은 자의 그 아동의 복리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하거나 소명할 수만 있다 그러면 면접 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박탈을 충분히 신청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 양육비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이를 면접 교섭 하든 말든 양육비는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양육비도 만약에 책정된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양육비 이행 관리원을 통해서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시죠. 네, 면접 교섭권 박탈 사유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박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아동학대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도 면접 교섭권 박탈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면접 교섭권을 박탈한다고 해서 양육비를 안 줘도 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법원에 신청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그런데 이 전 남편이라는 자가 난 그런 적 없다잖아요. 양육비라고 하는 거는 지급한 게 아니 그러니까 이 학대 부분에 대해서 학대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 초등학교 5학년이고 이것도 가정법원에서 이런 경우에도 이 심리상담 같은 걸 합니다. 뭐 심리상담이란 걸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사조사원이 면접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유들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육비를 밀린 것 자체가 면접 교섭권 박탈 사유라니까요. 자, 교수님.
네, 뭐 일단 우리가 아빠라고 얘기하면 뭐 비단 뭐 혈육이 있고 아빠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아빠로서의 역할을 하고 양육의 역할을 할 때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고 부성애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아빠는 뭐 기본적으로 너무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냉정한 아빠 같고요. 이 딸이 아빠를 안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빠가 애정의 대상이 아니고 공포의 대상인데 이 아이가 조금 마음이 아물 때가 되면 딱쟁이가 앉지 않은 그 마음의 자리에 다시 상처가 나고 덧나고 성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사춘기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줄 일은 아니죠. 그리고 많은 심리 검사, 뭐 KFD라던가 가족화 검사 등을 통해서 이 아이가 아빠한테 느끼는 감동이나 이 가족의 역동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검사들을 통해서 이 아이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이초코님, 딸에 대한 애정도 없으면서 왜 아이를 보려고 하는 거죠? 라고 하셨고요. 이산아님, 아빠한테 절대 보내지 마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카드카페님도 아동학대 아닌가요? 면접 교섭권 박탈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던 SUV 차량, 주유건을 꽂은 채로 갑자기 출발을 합니다. 아직 주유가 끝나지 않았는데 말이죠. 놀란 직원이 서둘러서 줄을 잡고 이렇게 막아보지만 팽팽해진 줄에 당겨져서 이렇게 주유기가 들어가도록 화물을 이렇게 부리고 있습니다. 불났어! 네, 놀란 주변 차들도 하나둘씩 빠르게 자리를 피하는데요. 바닥으로 기름은 새어나오고 불은 점점 더 크게 타오르는 일촉즉발의 순간입니다. 네, 서둘러 달려온 직원이 가져온 소화기로 불을 꺼보지만 새어나온 기름에도 불이 붙고 마는데요.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화재는 금방 진압이 됐고요. 인명피해도 없었다고 합니다. 주유가 끝난 줄 알고 실수로 출발해버렸다는 SUV 운전자. 주유소에서는 항상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박 변호사님,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저런 거 있었잖아. 줄 달리고 가는 차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아유,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음 영상 이어갑니다. 네, 어수선한 비행기 객실 안인데요. 승객들은 자리에 서서 모두 한 곳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승무원들은 좌석에 올라서서 짐칸에 물을 뿌리고 있고 승객들이 바쁘게 물통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거 뭐야? 네, 이륙한 지 15분밖에 안 된 기내 짐칸에서 이렇게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기 이륙했어요, 지금? 네, 급한대로 승무원들은 물과 주스를 가져서 뿌렸고 덕분에 불은 금방 진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진압됐다는 얘기부터 해주세요. 네, 다행이죠. 당시 기내에는 160여 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발화 원인도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휴대용 배터리에서 시작된 걸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야, 세상 이륙하고서 불이 났습니다, 교수님. 네, 그러니까요. 너무 무섭고 근데 소화기가 왜 없죠? 소화기로 끄셔야 되는데 물이랑 주스를 껐다 그러니까 그것도 무서워요. 소화기 어디 있어?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엄숙한 분위기 보이십니까? 여기는 운전면허 필기 시험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휙 정신을 잃고 그만 뒤로 넘어가는 여성. 다행히 바로 달려온 감독관이 여성을 붙드는데요. 왜 저래? 감독관들이 여성을 토닥토닥 물도 맛있게 하고 포도당 사탕도 먹이면서 차분히 응급조치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덕분에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있는 여성. 알고 보니 너무 긴장해서 저혈당 쇼크가 왔답니다. 지금 이거 운전면허 필기 시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웃으면 안 돼요.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자, 근데 저 여성 보세요. 다시 또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무사히 시험을 끝낼 수 있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시험에 합격을 했답니다. 그래서 누리꾼들이 여성의 합격 소식에 의지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축하도 하는데 문제를 하다 또 쓰러지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중국에서 운전면허 쉽게 딸 수 있습니까? 정말 예전 사법시험 칠 때 저렇게 졸도하는 분 한 분도 있었긴 했었는데 그 4일 시험 치거든요. 좀 어렵거든요. 이것도 어렵나요? 예. 어렵나 봐요. 근데 어떻게 저걸 또 합격을 시켜? 자, 다음 영상 이어갑니다. 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수구에 얼굴을 갖다 대는 남성 보이시나요? 예. 지금 아스팔트 구멍에서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저 남성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원래 이 남성은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었는데요. 갑자기 휙 뒤를 보면서 멈춥니다. 자세히 보셨을까요? 하수구를 지나갈 때 주머니에서 빠져나온 휴대전화 구멍으로 쏙 빠져버린 겁니다. 휴대전화 빠졌어? 예, 자전거를 내던지고 하수구로 향하는 남성. 하지만 손을 넣기에는 구멍이 너무 작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도 눈을 떼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하수 구석을 한참 쳐다보며 고민이 깊어지는 뚜껑 열어 빨리. 안 열어줘요. 고정돼 있어요. 결국 포기하기로 결심했는지 자전거를 타고 떠납니다. 아 그렇다고 그냥 가. 순식간에 휴대전화와 이별한 남성, 아무래도 이 핑계로 새 휴대전화 장만할 것 같습니다. 아유. 마지막 픽 영상 이어갑니다. 네, 이곳은 어느 가정집 베란다인데요. 작동하지 않는 세탁기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죠. 덜컹덜컹 열리는 세탁기 문, 이내 틈 사이로 까꿍하면서 빠져나온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너 거기서 왜 나와? 네, 조금 전 벽을 넘어서 베란다로 몰래 들어온 길고양이가 점프를 하다가 그만 이렇게 세탁기 안으로 쏙 빠진 건데요. 열심히 발버둥 쳐보지만 세탁기 뚜껑을 잡는 바람에 네, 이렇게 그대로 갇혀버렸습니다. 아이고 문을 지가 닫아버렸어. 네, 세탁기 안에서 울어도 보고 이렇게 빼꼼 고개도 내밀어 보지만 길고양이가 거기 있을 줄은 상상도 못한 집주인이겠죠. 이렇게 못 보고 그냥 지나쳐 가버립니다. 결국 혼자 힘으로 뚜껑을 이렇게 열고 낑낑 겨우 빠져나온 고양이는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빠르게 사라지는데요. 세탁기가 정지 상태였기에 천만다행이지 정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마지막으로요? 네. 귀여워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귀엽죠, 않나요? 네, 귀엽습니다. 자, 글로벌 픽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서픽 추천 조합 가이드. 먹고 싶은 메뉴 뒤에 서픽만 붙인다. 풀드포크 바비큐 서픽이요. 빵, 치즈, 야채, 소스 잘 골라줄 거다. 끝. 세상 맛있는 주문 서픽. 거침없지만 한없이 부드러운 픽업이지만 지금까지 픽업은 아닌 더 기아 타스만. Kia, movement that inspires. 건강한 뼈는 단단한 뼈를 말하는 거죠.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그럼 그대로 챙기시죠. 단단하게. 기능성 원료인 유단백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약해진 뼈를 단단하게. 뼈엔 MVP.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이제 축구 보셔도 됩니다. 1대1 안녕히 계십시오. 와우.